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보라 놀림받던 아내가 법정에서 한마디로 남편과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생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댁, 심지어 친척들까지 저를 조롱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웃음거리가 되었고 저는 늘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도 회사 관련 대화에서도 저를 무시했고 제가 무언가를 말하면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주겠다. 결혼 초기 저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투와 시댁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에게도 속삭였습니다. 이것쯤이야 참을 수 있어, 사랑이니까.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는 날이 늘어날수록 저의 자존감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느꼈습니다. 웃음 속에 담긴 조롱이 제 마음을 찌르는 것을.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은 저를 가볍게 치켜 세우는 척하다가도 제 대답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휴, 우리 며느리답지 않네.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망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레 동조했고 저는 점점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제가 의견을 말하면 그는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야.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는 그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를 바보처럼 보았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남편의 그 태도가 집에서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돌보거나 가족 모임에서 제가 나서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애써 준비한 이야기를 하면 그는 대놓고 놀리듯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당신 생각이잖아. 주변 사람들은 웃었고 저는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순간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혼자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주겠다. 하지만 그 다짐이 막연한 희망에 그치지 않도록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무시는 제 인내심을 단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저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고 제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단순한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숨겨온 지식과 능력 그리고 언어적 재능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남편의 비웃음 속에서도 시댁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도 저는 조금씩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 준비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매일 말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을 모두 놀라게 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모욕과 무시, 조롱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남편과 시댁,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얼마나 강하고 준비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은 예상대로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무언가 잘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과 친척들은 저를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거나 속으로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을, 그들은 절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드러낼 시간이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보여주겠다. 나를 바보라 생각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나를 보여주겠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눈앞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람과 의아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는 침묵했던 그 모든 날들을 한순간에 뒤집을 것이라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숨겨온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법정은 단순한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아온 날들과 무시당했던 시간들을 끝낼 무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욕을 기억하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오늘 반드시 보여주겠다. 남편은 저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그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로 저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외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는 제가 무능하고 어리숙하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단순히 저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척과 친구들까지 끌어들여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보처럼 보이도록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놀릴 때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에는 치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제가 한 말을 과장되게 전달하거나 시댁 모임에서 제가 실수한 순간을 일부러 강조해 모두가 웃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비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저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누구를 동원하고 어떤 장치를 설치했는지 저는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무너뜨릴 차례다. 남편이 예상하지 못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행동하면서도 저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모욕하거나 조롱할 때마다 그 순간들을 모두 증거로 남겼습니다. 메모장에 기록하고 휴대폰에 녹음하고 이메일과 메시지를 백업했습니다. 남편과 주변인들이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도 저는 한 발 앞서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남편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분석했습니다. 시댁의 친척들, 남편의 친구들, 직장 동료까지 모두가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틈을 노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저는 그 점을 이용해 법정에서 확실하게 반격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계획 중 가장 교묘한 것은 저를 무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작은 실수 연출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제가 준비한 자료나 문서를 방해하고 회의나 모임에서 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실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로 삼기 위해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는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매일 밤 혼자 남아 그동안 겪었던 모욕과 조롱을 떠올리며 다음 단계의 반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고 남편과 그 주변인들에게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보로 만들려고 했지만 저는 그가 모르는 부분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완벽하게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제가 준비한 반격이 모든 것을 뒤집을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뛰고 법정에서의 순간이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저는 또 다른 비밀을 강화했습니다. 바로 제 언어 능력과 국제 업무 경험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단순히 바보라고 생각하고 제가 외국어나 복잡한 문서를 다루지 못할 거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7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복잡한 계약서와 증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법정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저를 공격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판사의 반응은 어떨지 저는 상상하며 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안의 분노와 상처를 에너지로 바꾸었습니다. 모욕과 조롱을 받을 때마다 그 순간은 법정에서의 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치밀하게 계획한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비하면서 저는 자신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단순히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과 참아온 날들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매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준비되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남편은 예상대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준비와 계획, 비밀 능력과 증거가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남편과 그 주변인들이 평생 저를 바보라 생각했던 모든 날을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들이 평생 나를 바보라 불렀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법정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며 침착하게 법정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증명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치밀하게 저를 바보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해 저를 무능하게 보이도록 계획했지만 그들은 제 안에 숨겨진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평생 준비해온 저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7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모든 언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평생 무식하고 어리숙하다고 믿었지만 그는 제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제 무능함을 조롱할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국제 문서와 계약서, 해외 거래 기록을 이미 읽고 분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범한 척하는 동안 법정에서 펼칠 반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제게 가한 모욕과 조롱,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하나하나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메모와 녹음, 이메일, 메시지까지 남김없이 정리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문서와 언어 능력을 활용해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남편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로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제 업무 경험입니다. 해외와의 거래, 계약, 통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쌓은 경험 덕분에 복잡한 법적 문서와 상황을 즉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단순히 가정적이고 무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정에서 저는 그 모든 경험을 활용해 단번에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혼자 남아 법정에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저를 공격할지, 시댁과 주변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판사의 반응은 어떨지 상상하며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했습니다. 때로는 밤이 깊도록 계획서를 읽고 증거를 정리하며 언어 능력을 연습했습니다. 남편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제가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였습니다. 저의 마음속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나는 바보 취급받던 나를 증명할 것이다. 남편과 그 주변인들이 평생 나를 깔보았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고 참아온 날들을 증명하며 모든 조롱과 모욕을 끝낼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제가 무너질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태도와 비웃음은 저에게는 오히려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을 무너뜨릴 순간을 기다리며 숨겨진 능력과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방어와 전략을 모두 예상하고 저만의 대응과 폭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능력, 그리고 증거가 제 무기였습니다. 그 무기를 활용해 남편과 주변인을 완전히 놀라게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제게 던진 모든 조롱과 모욕이 오늘 법정에서 완벽하게 뒤집힐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는 법정에서 승리를 설계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언어 능력과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은 침착함과 자신감,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결단력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저는 그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고 주변인들은 저를 무시하거나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착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보여주겠다. 바보라 불렸던 나의 진짜 모습을. 법정 안으로 들어서며 저는 숨을 고르고 모든 준비와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7개 국어 능력, 국제 업무 경험,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결단력. 이 모든 것이 오늘 남편과 시댁,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도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리고 모든 조롱과 모욕은 끝낼 것이다. 그 순간 법정 안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편과 그 주변인들은 제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참아온 날들을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법정은 제가 설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를 스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냉담했고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비웃음은 마치 오래 준비한 장난감을 꺼내는 아이의 만족감처럼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전략을 정리하며 한 장씩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움직인 변호사는 긴장한 기색 없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개월 동안 법정 전략을 공유하며 시나리오를 수없이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남편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반박을 무력화시키며 그들의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에서도 드디어 날이 왔구나라는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판사의 입장과 함께 정적이 감돌았고 배심원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변호사와 증인들이 제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보여주겠다. 나를 바보라고 무시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나를 증명하겠다. 첫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 증인이 법정에 들어섰을 때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긴장이 읽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준비한 공격과 조롱의 방식, 증인을 통해 전개될 거짓말까지 모두 예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질문과 답변을 조율하며 제 언어와 논리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제가 긴장하거나 실수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표정이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증인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목소리를 조절했습니다. 첫 질문부터 명확하게 핵심을 짚고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증인이 남편의 편을 들어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저의 증거와 준비한 자료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7개 국어 능력과 국제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증거를 설명할 준비도 이미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 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계획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의 차분함과 자신감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약간의 초조함이 엿보였고 제가 준비한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도 점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첫 폭발적인 반격을 실행했습니다. 단순히 증인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확보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며 제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남편과 주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에 놀랐고 저의 준비와 침착함에 점점 압도당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작은 승리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려 해도 증거와 논리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으며 다음 단계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펼쳐질 장면이야말로 진정한 반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들이 나를 바보라 생각했던 모든 순간을 오늘 법정에서 되돌려 놓겠다. 그 다짐과 함께 법정 안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편과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예상 밖에 있었습니다. 그날 법정 첫날의 경험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오랜 인내와 준비가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 생각했지만 저는 그들의 계획과 조롱을 한순간에 읽고 있었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의 제 행동은 앞으로 펼쳐질 반격과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준비가 남편과 주변인들을 완전히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바보가 아닌 진짜 나를 증명할 것이다. 법정 첫날 저는 이미 승리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었고 다음 장면에서 진짜 반격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남편과 변호사 그리고 주변 인사들이 끊임없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표정, 속으로 내뱉는 작은 웃음 하나하나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고 제가 긴장하거나 실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한 치밀한 준비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저는 겉으로는 평온하게,
마음속으로는 철저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움직였습니다. 첫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 측의 변호사는 저를 향해 여러 차례 조롱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웃음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입꼬리를 올리며 제가 실수를 할 순간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무시는 곧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모든 답변과 대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예상하는 반응과 실제 제 반응은 완전히 달랐고 그 차이가 이 승부의 핵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와 저는 이미 서로의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주변인들은 제가 단순히 당황하거나 기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롱과 무시는 법정 안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과거 실수와 평소 행동을 끄집어내며 배심원과 판사에게 제가 무능하다는 인상을 심으려 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라는 제 발언 하나에도 비웃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좋다. 모두 기록됐다. 오늘의 증거는 내일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법정이 단순히 오늘의 재판장이 아니라 제 반격의 무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증거, 언어 능력, 국제 경험, 그리고 치밀하게 분석한 상대방의 심리. 이 모든 것을 활용해 그들의 조롱을 역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끝날 무렵 남편과 변호사는 제 대응이 생각보다 강하고 정확함에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숨기려 했고 다시 조롱과 비웃음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속으로는 내일 반격을 위한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의 조롱과 무시는 모두 뒤집힐 것이다. 법정 밖에서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진 동안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남편과 주변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음 증인을 처리할 전략, 그리고 확보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할 순선, 법정에서의 언어적 표현과 논리적 연결까지 모든 요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내면의 자신감을 더욱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조롱을 견디는 날, 내일은 반격을 실행하는 날.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제 전략 앞에서 무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다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취, 이메일, 메모, 그리고 국제 문서까지 하나씩 확인하며 법정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며 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조롱 하나하나가 내일의 승리를 위한 준비였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마치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눈빛에는 냉정함과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주변인들은 여전히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기록한 모든 것과 준비한 모든 계획이 내일 법정에서 그들의 세상을 뒤집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조롱은 끝이 아니다. 내일 나는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바보 취급받던 나 이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 차례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법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웃음이 가득했던 법정을 떠난 뒤에도 귀에는 남편의 비웃음과 방청석에서 터져나오던 낮은 웃음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 흐름이 제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저를 무시함으로써 재판부와 방청객의 인식까지 그 방향으로 굳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얕잡아 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거칠어질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저는 참고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의 저는 달랐습니다.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법정에 다시 들어섰을 때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의 변호사는 일부러 제 쪽을 힐끗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젖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재판이 시작되자 저는 먼저 증인석에 오른 해외 거래 담당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회사의 국제계약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준비된 진술서를 더듬거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계약서 원문은 영어와 독일어 병기본 맞습니까? 증인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이미 질문은 법정에 울려 퍼진 뒤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질문을 이어갔고 이어 독일어로 동일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증인의 눈이 커졌고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가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지만 저는 그가 필요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로 계약 조항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급히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질문은 적법합니다. 계속하시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법정 전체의 시선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습니다. 놀람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결정적인 조항을 짚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불리해질 수 있는 위험을 고의로 은폐한 부분, 그리고 그 책임을 제 명의로 돌리려 했던 흔적들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증인은 결국 말을 잇지 못했고 땀을 닦으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참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위해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어서 저는 두 번째 증인을 불렀습니다. 남편과 공모했던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일본어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과거 일본 지사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한국어로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익숙한 언어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만 골라 던졌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모순에 빠졌고 재판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카드를 꺼낼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통쾌함이었지만 단순한 복수의 쾌감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려 있던 제 자신을 되찾는 감각이었습니다. 평생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제가 그 모든 시선을 뒤집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잠시 휴정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와 격렬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굳은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의 반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날 이 법정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법정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반격으로 남편과 주변인들의 당황과 긴장을 확인한 뒤 저는 오늘이 바로 결정적인 날임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그의 공모자들이 평생 숨겨온 거짓과 음모를 하나하나 드러내 법정 안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국제거래 관련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단순한 바보라고 생각하고 해외 문서와 계약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그 문서들을 분석하고 중요한 조항과 허점을 체크해 두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저는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로 각각 내용을 설명하며 핵심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제가 그 문서의 의미를 완벽히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서류를 급히 넘기며 당황한 듯 보였고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충격과 공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나눈 불법적인 거래와 조작, 그리고 저를 깔보며 계획했던 대화 내용이 포함된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용 장치를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속 남편의 목소리와 공모자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심원과 판사조차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폭로는 이메일과 메시지였습니다. 남편이 계획적으로 저를 무능하게 보이도록 지시한 내용과 저를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흔적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적절히 섞어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증거와 연결했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했고 오직 저의 목소리와 증거만이 법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외국 관련 증거와 국제 업무 자료였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저는 7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외국 관련 문서와 계약서를 판사와 배심원에게 보여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주변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바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했고 모든 허점을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변호사는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저를 노려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 또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서, 녹취, 이메일, 국제 증거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중간중간 눈썹을 치켜 세우며
배심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긴장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바보 취급을 당하며 참아온 세월이 오늘 단 한순간에 모두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침묵하며 계획한 모든 준비가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당황했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더 이상 저를 조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즐기며 침착하게 마지막 증거까지 연결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저의 목소리와 증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롱과 무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압도적인 긴장감과 충격이 대신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자신만만하게 쌓아온 계획과 음모가 오늘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복수만이 아니라 제가 참아온 모든 날,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 법정에서 의미 있는 증거와 힘으로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남편과 주변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충격과 당황은 완전히 저의 통제 안에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오늘의 폭로는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정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주변인들은 제가 단순히 무력한 여성이 아니라 치밀하고 준비된 존재임을 평생 잊지 못할 방식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여전히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오늘의 폭로가 끝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남편과 그 주변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증거와 폭로를 모두 제시한 뒤 법정 안의 긴장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남편과 변호사, 시어머니까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판사의 눈빛은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동안 철저히 준비한 순간이 바로 지금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세월, 바보 취급을 당하며 살아온 시간, 남편과 주변인들의 조롱과 무시는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장치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모든 증거와 논리를 재정렬하며 단 한마디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 전체를 뒤흔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와 배심원, 그리고 남편과 주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충격과 혼란이 남아 있었지만 제가 곧 꺼낼 말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낸다. 이 한마디로 바보라 불렸던 나의 모든 시간이 의미를 갖게 할 것이다. 모든 증거와 증인 진술이 연결된 순간 저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문서와 증거 그리고 증인 진술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사실만 명확해집니다. 남편과 그의 공모자들은 고의로 저를 속이고 저를 무능하게 보이도록 계획했으며 법과 도덕을 어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의 입에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제게 눈을 떼지 못했고 증인들은 몸을 움츠린 채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목소리를 조금 더 강하게 그러나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웃음거리가 되었고 남편과 시댁, 주변 사람들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참아온 시간과 준비한 전략이 여러분 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필기구를 들며 조용히 메모를 했고 판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압도당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몸을 떨며 눈을 깜빡거렸고 변호사는 두 손을 모아 머리를 감싸쥔 채 절망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가 바보가 아님을, 그리고 제가 참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법정과 여러분 앞에서 증명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법정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변호사, 증인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모든 긴장과 설계가 하나로 모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주변인들은 저를 바보라 부를 수 없으며 법정의 모든 사람은 제가 단단히 준비되어 있었음을 단호하게 증명한 순간입니다. 그들의 계획과 거짓은 완전히 드러났고 저의 논리와 증거는 법정 안 모든 사람의 판단을 압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복수나 승리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지켜온 자존심과 인내, 그리고 치밀한 준비가 법정에서 완전히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보 취급받던 과거의 저와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제게 고개를 끄덕였고 배심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고 변호사는 좌절한 듯 의자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남긴 말과 행동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록될 것임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법정의 침묵은 나의 승리의 시작이다. 이제 남편과 그 주변인들은 내가 바보가 아님을, 그리고 참아온 모든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법정 안의 공기는 여전히 정적이었지만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완전한 승리를 느꼈습니다. 모든 계획과 설계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 저는 법정의 중심에서 바보라 불렸던 자신을 넘어선 진정한 승리자로 서 있었습니다. 법정의 침묵 속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과 주변인들은 그 순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든 준비와 계획이 이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지만 저는 차분했고 그 차분함 속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긴장이 흐르며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미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판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의 요지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그 주변인들이 계획하고 은폐한 모든 행위, 그리고 저를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 벌였던 음모가 법적으로 명확히 드러났고 그들의 책임과 과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변호사는 손가락을 떨며 서류를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억누르며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장면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난 세월의 분노와 무시, 조롱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보라 불리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증거와 증언, 그리고 법적 논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 진실을 명확히 보여준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남편과 주변인들은 여전히 충격과 당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저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침착함 속에서 오히려 저는 승리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판결의 마지막 문장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숨을 고르는 소리와 함께 작은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법정 안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조롱할 수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손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바보라 불리며 참아왔던 순간, 남편의 조롱과 무시, 그리고 시댁과 친척들의 경멸. 그 모든 기억이 오늘 법정에서 하나하나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충분히 음미하며 마음속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판결 후 법정 문이 열리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담담하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바깥에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왔고 공기는 새롭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과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느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편과 주변인의 기준 속에 살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준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저는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보여준 저의 모습과 오늘의 승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 속에는 자신감과 자유,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세월의 무게가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와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저는 발걸음을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옮기며 앞으로 펼쳐질 제 삶의 가능성과 자유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법정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평생 억눌려온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과거의 저는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향한 저만의 길이 열렸습니다. 판결 이후 남편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재판부의 판단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위세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그에게 돌아갔고 그동안 숨기고 은폐했던 사실들도 모두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무시하며 웃었던 순간들이 오늘의 승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법정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지난 세월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바보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날들, 남편과 시댁, 주변인의 조롱과 무시, 그리고 수없이 참아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 완전히 의미 있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 깊이 묵직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립과 성취, 재정적 자유가 모두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법정에서 보여준 저의 냉정한 대응과 치밀한 전략이 제 자존감을 되찾게 했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억눌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제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손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깔보거나 조롱할 수 없었고 주변에서 그를 향한 시선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전의 권위를 잃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설계가 법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며 이제 그들은 제 승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법정 앞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하며 증거와 증인을 압박하고 남편과 주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 법정 안의 침묵과 긴장 속에서 느낀 쾌감. 오늘 그 순간들이 저의 승리를 확실하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승리를 법정 밖에서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바보라 놀림받았던 나는 이제 없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과 참아온 시간, 그것이 오늘 나를 승리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시청자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보라 놀림받고 무시당한다고 해도 준비된 자는 반드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계획하고 단호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때 반드시 승리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제 삶 전체의 승리였음을. 이제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준 속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법정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저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제 선택과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조롱, 억눌린 감정이 모두 녹아 있었고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제가 바보라 불리며 살아온 시간들을 단 한 번에 뒤집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에 묶이지 않는다. 내가 선택하고 준비하며 실행한 모든 것 위에 새로운 삶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저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 번 깊게 숨을 쉬며 완벽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삶에서 이제 제 앞에 놓인 것은 오직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